걷는다는 것은 가장 오래된 운동이지만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운동 방법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성비를 높여드릴 역발상 TV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비행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단순한 호떡 하나도 제대로 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인생의 가성비가 없는 것이지요. 조그만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가성비를 따져보는데 하물며 평생을 살아갈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성비도 따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중심에 우뚝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대로부터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후손들에게 똑같은 행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역발상이란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사고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적인 사유는 우리가 걸으면서 균형을 잡고 땅 위를 생각 속을 이동해 다니는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만연한 이 시대에 자연지능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와 인문학은 역발상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에 해당합니다. 걷기는 모든 것이 빠른 스피드 시대와 모든 것이 대량의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시대를 순식간에 포용할 수 있는 역발상의 1순위라고 자부합니다. 걷기는 가장 인문학적인 행동의 출발이자 기본이면서도 인문학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길, 우리의 운명을 묵묵히 걸어간다, 헤쳐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나 과학자들도 걷기를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아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수많은 결과물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수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들과 동일한 행동으로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단순하게 그냥 걷고 있습니다. 고로 걷기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친한 친구나 가족 혹은 그 누구랑도 함께 걸어갈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대신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2만보 걷기는 단순한 실천 목표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천천히 가거나 잠시 쉬어갈지라도 뒤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지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동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돈에서 평온으로, 삶의 고단한 나날에서 일상의 평온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뗀다는 것은 출발을 의미하고 오로지 나 자신과 직접 대면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만보 걷기를 실천하면서 단지 운동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2만보 걷기에 아주 사소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2만보 걷기는 모든 운동의 출발점인 동시에 주변 정리, 생각 정리, 그리고 우리 몸 상태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원상 회복 훈련이기도 합니다. 걷기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나 자신의 내면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되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부지런히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천히 부드럽게 주변도 좀 돌아보고 나 자신과 우리의 주변을 위로하면서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걷기의 인문학에서 그럼 인문학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문학에서 인문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인문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일반 교육과정으로 출발하였으나 중세에는 종교 교육에 밀려 그 힘을 잃다가 14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며 다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즉, 중세의 신만을 중심으로 하는 신에 대한 복종의 가치관에서 인간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고 되살리자 하는 운동으로 바뀐 거죠. 이로써 인문학은
비로소 인간 가치에 대해 되돌아봄과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시인이자 인문주의자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는 인문학의 어원이 된 후마니타스의 걷기를 접목하면 걷기는 젊음을 유지하고 노후를 즐기며 행복한 생활을 강화하여 역경의 피난처가 되거나 위안을 제공받는 운동이다. 우리가 어느 곳을 여행할지라도 거친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즐거움을 주게 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렇다면 걷기와 인문학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걷기는 신체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뇌, 즉 사고의 영역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드디어 뇌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월퍼트가 뇌는 생각하거나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조종하기 위해 존재한다. 는 놀라운 존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말미잘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 적당한 바위가 있으면 평생을 붙어서 삽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위에 붙어 살기 시작하면서 말미잘의 뇌를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동물의 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면 쓸모 없어진 뇌를 그저 영양분으로 쓰는 것이 생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뇌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뇌를 포함한 신경계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은 자극을 분석하고 과거를 통해 행동의 결과와 바깥 세상의 변화를 예측해서 목표물에게 정확히 나아가도록 근육의 신호를 내리는 일만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즉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써야 다음 단계로 뇌가 활성화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그렇게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걷기는 인문학의 정수이자 사고의 모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걸었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고 니체 역시 걸었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옵니다. 아침 걷기는 생각을 일깨워주고 선명하게 만들며 생각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켜줍니다. 걸으면서 하는 대화는 상호 간의 이해력을 높이고 사고를 명료하게 만들고 또한 저녁에 걷는 걷기는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걷지 않는 자에게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걷는 자에게는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생각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걸으면 앉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며 걷는 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책으로도 얻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며 버릴 것은 버리게 도와줍니다. 난 홀로 걸을 때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나를 충만하게 존재하고 경험하게 하며 제대로 나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구독자 1000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더더욱 가성비를 높여드릴 역발상 TV였습니다.